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보의 망학시를 공부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작자는 735년 낙양에서 진사과 영시했지만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736년에 북쪽으로 양나라, 송나라, 개봉 지역을 유람하고 그 이듬해 제나라, 노나라 지역, 즉 산동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작자는 이 제나라, 노나라 지역을 유람할 때 태산을 바라보고 지은 작품이 망학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련을 보겠습니다. 대종 부여하오 제로 청미료라. 대종은 태산으로 대산이나 대학으로도 불립니다. 오학의 으뜸으로 지금 산동성 태안시에 있습니다. 대종은 태산에 대한 존칭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태산에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부는 대저, 여하는 어찌하다. 태산은 대저, 경치가 어떠한가. 아래 꼴을 보면 제로, 청미료, 제로는 제나라하고 노나라인데 춘추시대의 제나라, 노나라는 태산을 사이에 두고 제나라는 태산의 북쪽, 노나라는 태산의 남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노는 태산의 북쪽과 태산의 남쪽이란 뜻입니다. 청은 울창하고 푸른 산세, 미료는 담이 없다. 여기서는 푸른 산세가 제나라 지역과 노나라 지역으로 끝없이 이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태산의 북쪽과 태산의 남쪽에 푸른 산세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 작자는 첫 번째 연에서 태산을 수평으로 바라보고 경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화, 종신수하고 음양, 활훈효라. 조화는 조물주, 대자연, 종은 모으다. 신수는 신령스러운 기운과 빼어난 경치입니다. 조물주가 신령스러운 기운과 빼어난 경치를 다 모아놓았다. 그리고 음양할혼효, 음양은 태산의 북쪽을 음이라고 하고 태산의 남쪽을 양이라고 합니다. 할은 나누다, 혼효는 저녁과 새벽, 즉 어두움과 밝음의 명암을 의미합니다. 태산이 너무 높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태양이 양쪽으로 음과 양을 갈라놓고 있다. 태산의 북쪽과 남쪽이 저녁과 아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련은 태산을 수평으로 바라본 모습이고 두 번째는 태산을 수직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역대 평론가들이 첫 번째는 원경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근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보겠습니다. 황흉, 생, 층운하고 결제, 입귀조라. 세 번째 연도 망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모두 사경 묘사이고 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탕흉은 가슴을 씻어내다 가슴이 탁 트인다는 뜻입니다. 층운은 계곡에서 층층이 구름이 피어오르다. 생은 피어오르다. 겹겹이 피어오르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탁 트이고 그 다음 결제, 제는 제라고 읽기도 하고 자라고 읽기도 합니다. 눈초리 제자입니다. 결제는 눈을 찍고서 좀 눈을 크게 뜨다는 뜻입니다. 입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귀저는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로 돌아가는 새,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로 돌아가는 새를 보고 있노라니 눈을 크게 뜨게 된다. 즉 잠자리로 돌아가는 새를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뜬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보통 세망이라 그래서 자세히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탕흉과 결제로서 작자의 감정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한, 둘째한, 셋째는 다 망자에 초점을 두면서 망이라는 시제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련에 오면 시성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능절정하고 일남 중산소라. 만약에 미련도 망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 시는 밋밋하고 재미가 없게 될 뻔했습니다. 회당은 반드시 뭐뭐 하겠다. 능은 오르다. 절정은 태산의 꼭대기. 내 반드시 태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망자가 미련에 오게 되면 능자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일남 중산소. 람은 위에서 굽어보는 겁니다. 무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내가 한번 굽어보겠다. 이러게 되면 망자가 능자가 되고 태산이 중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작자는 과거에 낙방하고 십낙백 한가운데 정처없이 천하를 주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능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현재의 처지를 극복하겠다. 좌절을 듣고 일어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절정은 뭘까요? 높은 관직에 오르겠다.
중산은 뭘까요? 무세상이 되겠죠. 자기를 무시하고 이끌어지지 않는 조정과 무세상을 중산으로 비유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맹자에 보면 공자께서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잡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자도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신의 뜻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2006년 4월에 미국 방문을 했을 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결례로서 후진타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자 후진타오가 조찬해서 후보의 망학식 가운데 회당 능절정 일남중산소라는 식구를 읊게 됩니다. 불만을 애들로 표현하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보의 지취가 후진타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장법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첫째 연, 둘째 연, 셋째 연이 모두 사경묘사, 즉 망하, 태산을 바라보는 사경묘사에 해당합니다. 첫째 연에서 태산의 경치가 어떠한가로 물어봅니다. 수평으로 푸름이 쫙 뻗어 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신령한 기운과 빼어난 경치가 다 모아져 있고 또 수직으로 워낙 높이 솟아 있다 보니까 태산의 북쪽과 남쪽이 영암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지듯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직 묘사입니다. 세 번째 오게 되면 사경 묘사이지만 태산의 자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층층이 피어나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자라니 작자의 마음이 탁 트인다고 말합니다. 잠자리로 돌아가는 새를 보라고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을 오게 되면 비로소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연까지가 망자에서 바로 능자의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내 언젠가 절정에 저 정상에 오르겠다. 내가 좌절과 치욕을 극복하고 언젠가 진석과 협직해서 높은 간직에 오르겠다.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중산은 무세상, 아래에 있는 세상들이 작게 보이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장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보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해산의 경치는 어떠한가? 해산의 북쪽과 남쪽은 푸르름이 이어져 끝이 없구나. 조물주가 신령스러운 기운과 빼어난 경치를 모아놓았고 태산의 북쪽과 남쪽은 저녁과 아침으로 나누어진다네. 계곡에서 층층이 솟아나는 구름에 가슴이 탁 트이고 저녁에 돌아가는 새를 보느라 눈을 크게 뜨네. 내 반드시 산의 정상에 올라 무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한번 굽어보리라.